좋아요, 구독. 일단 뭐 급등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AI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, 이 설립 이런 것들이 각 빅테크 기업,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오픈 AI라든지 이 빅테크 기업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모멘텀 수혜주들이 어제 이어서 이제 뭐 그제 뭐 시간에 또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어제 역시도 시간에 또 움직여주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었다. 그로 인한 반사익 기업들이 조금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. 데이터 솔루션에서는 뭐 사실 뭐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기업 이름만 본다 하더라도 데이터 솔루션, 뭐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관리하는 걸 그냥 딱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관련 모멘텀으로서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. 지금 본다고 하면은 뭐 사실상은 이 8,000원 정도대가 강한 저항대입니다. 이 저항대를 오늘장에서 어떻게 뚫고 올라가 줬는지 좀 집중해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8,000원대를 못 뚫는다 싶으면은 사실 맞고 빠지고 있긴 한데 이 7,000원을 지켜주면서 8,000원대를 뚫어주는 모습 좀 중요한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도 좀 설명드렸는데 모니터 랩이라는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이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거는 보안이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. AI 영역이 굉장히 커지면서 해킹 이런 것들, 해킹은 역시도 AI 인공지능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니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보안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로서 모니터 랩이 또 움직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뭐 어제 특히나 이런 것들 어제 보면 아까 이제 이 데이터 솔루션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니터 랩도 그렇고, 이후에 설명드릴 또 종목도 그런데, 어제 이런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애들이 이렇게 다 갭을 띄워놓고 무너졌습니다. 근데 시간에 다시 끌어올린다는 거는 이 갭이 지금 보면 저항받는 자리에서 갭이거든요. 아까 데이터 솔루션도 그렇고. 그러니까 저항대에서 개인들을 털어내주고 다시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모니터랩 말고도 이제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도 움직여줬던 게 세 번째로 이제 한싹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동일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한싹 같은 경우도 19%까지 갭 떴다가 종가에는 3% 밀리는 모습이고요. 자,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어제 뭐 했다? 23%까지 갭 떴다가 종가 3%까지 밀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제 뭐 8% 정도 상승 나와주다가 밀리고, 근데 정확한 거는 다 뭐가 된다고요? 자, 이 저항 구간. 자, 데이터 솔루션도 저항에 맞고 무너지는 모습이고요. 자,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저항을 맞고 무너지는 모습. 그 다음에 이제 한싹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인데 역시나 저항대. 우리가 이거 지지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. 이 패턴이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이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오늘 또 추가적인 이런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한동안 강한 상승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가지고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시나콘텍이라는 종목인데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AI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.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 앞에 세 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솔루션이 되었던지 소프트웨어가 되었던지 보안 부분이 되었던지 이런 부분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면은 시나콘텍 같은 경우는요.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많이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가 따라온다? 낸드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돼요. 그 낸드 가격 인상에 따른 뭐가 된다? 반사이익 수혜주로서 이 시나콘텍이 지금 시장에 부각받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시나콘텍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거의 저항대입니다. 저항대. 그러니까 뭐 앞에 세 개 종목과는 다르지만 저항을 막고 지는 자리, 그러니까 일단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뭐 6,000원 정도까지는 무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마지막으로는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 폐수에서 이제 리튬 추출하는 이런 관련해서 첫 파트너로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낙점되면서 관련 모멘텀 수혜주로서 엮였다. 그래서 오늘 저는 또 눈여겨보면 좋은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니터 랩이라고 생각을 해요. 모니터 랩. 그러니까 어제도 이 모니터 랩을 좀 설명드렸는데
모니터랩 같은 경우 지금 뭐 이 하방 투자 돌파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? 이 저항 물량 윗꼬리가 생기잖아요. 근데 고점에서 윗꼬리는 이제 뭐 리스크가 좀 많습니다. 하지만 이런 저점에서의 윗꼬리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주고 이 매물 소화해주는 윗꼬리가 될 확률이 커요. 그러면은 물량 소화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윗꼬리 이상으로 한번 올려주고 또 점진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이 이슈적인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저는 핵심적인 거는 앞으로의 핵심은 인공지능 부분의 이 산업 역량의 핵심은 보완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런 중에서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이런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모니터랩 오늘 또 중요하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급등 종목들은 데이터 센터 모멘텀을 안고 보안주들 위주로 해서 이름을 좀 다수 올리게 됐습니다. 오늘 장에서는 모니터랩 추가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마찬가지로 보안주 이슈도 있고요. 더불어서 차트상으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중이니까요. 상승할 수 있는지 주가의 추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. 급락 탑5 종목과 오늘 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이제 급락했던 종목들을 사실상에 뭐 지금 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세종시 이슈를 가지고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. 네, 뭐 이런 단발적인 이슈들 사실 장기적으로 가는 건 어려워요. 우리가 늘 그렇듯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하면은 빅텍이 올라가는데 그게 빅텍이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빠지거든요. 이처럼 단발적인 모멘텀의 이슈가 세종시 이슈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시 관련되어 있는 이슈의 수혜주들, 관련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전에는 이제 며칠 전에는 시간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유라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 보면은 이슈 가지고 단발적인 상승 나와주고 지금 하락 죽는 모습이 이제 포착되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유라테크와 동일하게 이제 프롬파스트 역시나 이제 세종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죠. 역시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이제 죽는 모습.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물렸던 뭐 개인들의 뭐 팔출이라든지 그런 수급의 변화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런 세종시 이슈 말고 나머지는 좀 이제 뭐 공시에 따른 이런 하락인데, 자, 저는 이제 금양 그린파워, 세 번째 금양 그린파워고,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. 단기과열 종목, 이제 단기과열 종목이 지정되면은 단기과열이 걸렸을 때 30분마다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왔던 이런 이 수급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시간에 그런 수급의 변화가 좀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어요.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, 지금 뭐 급등이 잘 나오다가 시간에 하락을 하다가 뭐가 됐냐고 하면 사실상 시간의 하락까지 이어지다가 거래 정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. 거래 정지로. 그래서 사실 뭐 이 시간에 하락을 하게 된 경우는 보다시피 급등이 나오면서 뭐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나와요.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나와주면서 시간에 빠지다가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한 30분 정도 거래되다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뉴스가 나와주느냐, 이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서를 돕니다. 그러다 보니 이 풍문에 대한 이런 답변을 해라. 그러면서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는 그런 거와 함께 거래 정지가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다 좀 보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이펙트. 자, 에이펙트는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이건 역시 뭐 신고가 리스크라고 표현하겠죠. 신고가에서 이제 계속 윗꼬리를 다니까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, 여기서 이 시간의 하락을 유도한 또 심지어 뉴스는 어떤 뉴스냐고 하면요, 자사주 처분을 결정합니다. 그러니까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고점이다 보니까 처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 개인들의 이 심리가 반영되어 있어요. 사실상 보면은 이 막 주식이 10,000원이고 10만 원이고 이 기업이 갈 거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여기서 팔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. 하지만 자사주 처분 결정이 나와 버리니까 역시나 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고점이라 생각하는구나라고 보면서 이 하락 물량이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오늘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실 DA 테크놀로지를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건 거래 정지가 돼서 조심하고 말고 할 게 아닙니다.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 역시나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에이펙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고점에서에 대한 리스크는 늘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.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펙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.